안녕하십니까. 유럽발 통일과 북한 소식을 전하는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독일의 헌법소청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은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된 이후에 지금 28주년이 지나고 있는 독일인데 헌법소청이 또다시 나서서 독일의 헌법을 침해하고 위반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헌법소청이 제국 시민의 수를 19,000명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국 시민은 현 독일의 체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고 과거 나치 시대의 제국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우파,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심지어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조차도 가짜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지극히 편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인데요. 최근에 헌법소청이 제국 시민의 수가 19,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작년에는 좀 적었죠. 불과 2년 만에 계속 10,000명에서 2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된 수인데,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16년인가요? 2015년이죠.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하면서 독일에는 소위 독일 대한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서와 함께 또한 네오나치 운동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소청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독일 헌법을 수호하는데 그야말로 큰 역할을 감당했었죠.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하고 공산당도 해산했고, 통일 이후에 좌파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 53명 중에 무려 27명을 감시한 적도 있는 이러한 헌법소청이 제국 시민이 이렇게 19,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소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도 무기를 밀거래했던 혐의로 조사한 바가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좌뿐만 아니라 극우도 감시감독의 대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활동과 단체들을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난민이 증가하면서 독일에는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는 반외국인 정서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10월 27일이죠. 지난 일요일 헤센주 선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헤센주 선거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정당인 김인연이 불과 득표율 27%를 기록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무려 11%나 지지율이 감소한 반면에 독일 대한당은 10%가 넘는 13.1%를 득표해 여전히 세를 부리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자 메르켈 총리는 지난 바이에른 선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선거가 기대 밖으로 김인연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12월 함부르크 전당대회에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하기로 했던 그러한 약속을, 그러한 선언을 철회하고, 또한 차기 총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김인연과 물론 삼인당도 지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반면에 독일 대한당이라든가 또한 독일 대한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녹색당 이런 당, 소위 과거에는 군소 정당이었던 이런 당들이 득세함으로써 독일 지형에 큰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국 시민과 같은 네오나치 문제 그리고 그 네오나치에 대항하는 또는 녹색당의 또 저항 그리고 독일 대한당과 같은 이러한 반외국인 정서가 무르익는 가운데 헌법소총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독일은 통일 전에는 헌법소총이 정말 자유의 수호자로서 헌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와 함께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총이 통일 후에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극좌 성향뿐만 아니라 극우 성향을 지닌 모든 기관과 정당과 활동에 대해서도 감독의 눈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를 해드리고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지난번에도 이런 도표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자행된 미사일 도발에 관한 도표입니다. 김일성은 11번, 중거리 3번 이 정도고 김정일 때는 단거리 도발이 이제 7번, 중거리 6번, 장거리가 2번이었죠. 근데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무려 단거리 미사일 54번, 중거리 33번, 장거리 미사일 5번을 실험을 했던 것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을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서방 세계의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만끽했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은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 과거와는 다른 폭력이나 독재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서방 세계의 분위기에 맞춘 그러한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 상임을 부각하려 노력해왔으나 이런 실체에서 보듯이 김정은은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발사해도 자기 부친과 조부에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최근에 대통령 특보,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김정은 두둔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고모부를 살해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고모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사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고모부 장성택은 물론 김정남 본인의 이복형이죠. 그리고 측근 100여 명을 과감하게 정말 잔혹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서 과도한 포장과 그 위선으로 이를 김정은의 만행을 가리고 그를 배려심이 많고 예의 바르고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려는 의도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루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위스의 가장 큰 뉴스 포털 사이트입니다. 블루윈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스위스나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만약에 대북 제재를 풀고 북한의 IMF 가입을 국제사회가 허락해 준다면 북한은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교통 중심지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살려서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블루윈이 하고 있습니다.
블릭이라는 스위스의 매체도 동일한 보도가 하고 있는데요. 블루윈이 이제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가 AP통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리기성은 북한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급부상하고 있고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내용을 좀 본다면 현재 남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철도가 연결돼 있고 이 연결되는 철도 사업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 제재고 이 대북 제재가 풀리고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도와서 IMF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도와준다면 북한은 새로운 스위스의 모델과 싱가포르 모델에 따라 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런 보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이미 문재인,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정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긴급하게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부족을 겪고 있다. 즉시 재정 수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 개방에 나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선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성은 대북 제재가 강화됐지만 북한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뭐 이런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대신에 자국산 석탄을 이용해서 비료 가공 생산을 늘리고 있고 철강 산업도 대북 제재가 강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궤변을 또한 늘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리기성은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GDP 규모가 2013년에 250억 달러였던 것이 2016년 296억 달러 그리고 2017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통계는 다 왜곡된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2017년 북한 경제는 3.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는 굉장히 참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시장을 개방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는 것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더욱더 핵심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부터 야기된 대북 제재와 그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북한은 여전히 전혀 다른 주장으로 이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주고 국제사회와 도와서 북한을 IMF에 가입시킨다고 한다면 북한은 지리적 입지, 스위스나 싱가포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을 10분 활용해 스위스나 싱가포르 모델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에 문재인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주고 동참하고 있다.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도와야 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블루윈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보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발언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인권 침해가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독일의 뉴스 채널이죠. NTV, 스위스의 스위스 보테, 스위스 사신 이런 매체죠. 그리고 아가워 사이팅, 아가워 신문, 그리고 화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도이칠란드 funk크, 독일 funk크, 도이체 벨레, 독일의 전파, 리텐슈타인 파틀란드 등 정말 많은 매체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북한의 인권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면에는 북한은 여전히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인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현재 기독교인이 5만 내지 7만 명이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정치범이 현재 1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현재 지하교회 성도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4,000명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암암리에 이미 30만 명 내지 4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참 북한은 여전히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온 그러한 주장들을 즉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신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